자, 페이지 124쪽, 125쪽.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124쪽, 125쪽 질문해 보세요. 여기 질문해야 여러분들 좀 이따 볼 숙제 잘하지. 숙제 잘한대. 시험 잘 보지. 자, 질문하세요. 7번. 몇 번? 9번. 10번, 8번, 6번, 8번, 4번, 2번, 자, 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해볼게요. 2번부터 해봅시다.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이 압력이 P인 이상기체에 열을 공급하여 물체가 P톤 올려진 P톤이 서서히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번 문제는 뭐가 일정한 겁니까? P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기체의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도록 움직인 거겠죠?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PV는 nRT인데 얘가 일정하고요. 기체 일정하고요. 양 전상수고요.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 그러니까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부피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부피가 상승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했겠네요. 자, 보기 갈게요. 압력 일정하다? 맞아. P톤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외부 압력하고 기체 압력이 같아지게끔 유도된 거죠. 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W는 P 델타 V. 외부 압력이 P예요. 부피 변화가 델타 V니까 한 일은 P 델타 V 맞죠? 디귿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 델타 V다? 아니라고.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이만큼의 일을 했지만 온도가 당연히 올라갔죠? 그 온도 올라간 만큼을 더해줘야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4번.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단열된 피스톤 위에 구슬의 수를 서서히 감소시켰을 때 기체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슬의 수를 서서히 감소시켰을 때 압력이 줄어드네요. 또 부피가 커지는 것을 나타냈대요. 가자.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맞죠? 구슬이 줄어드니까 구슬이 눌러주는 압력만큼 줄어들었을 거라고. 는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그게 뭐래요? 단열된 실린더예요. 그럼 열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런데 기체가 일을 했어요. 뭘 가지고?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했다? 증가됐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럼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 델타보다 작다. 원래 압력이 P였거든요. 근데 압력이 시간이 들어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델타 V만큼 부피 변화가 있었으니까 P로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델타 V만큼의 부피 변화가 있었으면 한 일이 P 델타 V가 맞아요. 그런데 압력이 P보다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보다 조금은 작다라고 해요. 맞겠죠? P로 일정한 게 아니라 압력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4번 해결했고요. 6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요. 뭐가 나왔다? 전형적으로 매번 보는 그래프인 P, V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가로치기 P, 세로치기 V. 꼭 그래프 쓰면 가로가 뭔지 세로가 뭔지 꼭 확인하세요. 자, 그래놓고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네.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D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화살표가 주어졌습니다. A, B는 반비례라고. 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었는데 문제에서 A, B는 반비례예요.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이 뭔지 알아요? 기체의 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 AB 구간이 반비례래요. 압력과 부피가.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B 구간이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AB가 되겠고요. B의 온도가 300켈빈일 때 D에서의 온도를 구합니다.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래요. 그럼 이걸 쓰려면 지금 여기 부피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2. 여긴 얼마래요? 압력값이 5라고 줬어요. D를 따지라고 하잖아. D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값이 2고요. 압력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야, B에서의 온도가 얼마라고요? 300켈빈이래요. D에서의 온도를 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PV는 nRT. 일정한 건 이게 일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 P와 V 곱한 값에 비례합니다. 자, B점에서 PV 곱한 값은 얼마예요? 10이에요. D점에서 PV 곱한 값은 얼마예요? 2예요. 5분의 1로 줄었죠? 그럼 온도는 얼마로? 5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럼 D점에서 온도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의 5분의 1이니까 얼마? 60이냐? 그래서 60 켈빈이 D점의 온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된다라는 건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계산 문제인데 해봅시다. 7번 1기압 압력을 줬네. 이런 게 숫자가 주어지면 기호를 이용해서 쓰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엔 다 기호로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P는 얼마라고? 10의 5제곱 단위까지 쓰는 거야. 자, 그다음 27도 온도. 근데 뭐 우리가 필요한 건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거기다 섭씨 온도는 얼마만 넣으면 돼요? 273이라는 숫자 넣으면 되죠? 그럼 27에다가 273을 더하면 온도가 얼마가 돼요? 300켈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6 세제곱미터. 이건 부피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0.6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주어진 걸 다 써주시면 돼요. 자,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P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부피를 1.5배가 된대요. 아하. PV는 nRT 씁시다. 일정한 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압력 일정하다는 문제도 좋고요. 기체 숫자 안 바뀔 거고요. 상수잖아 얘는. 얘가들이 일정하다고요. 그럼 온도는 뭐에 변한다고? 델타 V에 비례할 거라고. 부피 변화에. 맞아. 근데 부피가 얼마 변했대요? 1.5배 변했죠? 그럼 온도는 얼마 변할 거예요? 1.5배 변할 거예요. 그럼 나중 온도는 처음 온도에 얼마? 1.5배라고. 그럼 1.5 곱하기 3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0 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450 켈빈. 낮은 온도가 그럼 얼마만큼 높여야 되니? 그럼 델타 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에서 450이 됐으니까 150 켈빈이 되겠죠? 2번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하는 1 W는 P 델타 V. P는 얼마라고? 10의 5제곱. 델타 V가 얼마예요? 1.5배가 됐대요. 야, 0.6에 1.5배면 얼마야? 0.9지. 그럼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0.3. 끝이야? 그럼 3 곱하기 10에 4제곱 줄. 3번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다. 기체 내부 에너지 몇 배 증가한다? 온도가 1.5배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 변화가 1.5배 됐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1.5배가 됐겠죠? 그래서 답이 1.5배. 8번. 은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그렸던 겁니다. 가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2배가 됐다. 정압 팽창이에요. 나는 온도가 일정해서 부피가 2배가 됐다. 등온 팽창이에요. 다는 열을 차단하고 단열 팽창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린 거 기억 안 나요? 자, P, V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가면 이게 정압 팽창이에요. 곧 우리 문제에서는 가죠. 그 다음에 나는 등온 팽창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하고 부피가 뭐라고? 반비례라고. 자, 요게 뭐라고? 등온 팽창이라고요. 우리 문제에선 나가 되겠고요. 껐떡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는 단열이거든요. 여러분들 뭐냐면 단열이면 여기 보세요. 단열이면 멸출입이 없잖아요. 근데 기체가 일을 한다고요. 기체가 일을 했어. 그런데 열출입이 없어. 뭘 갖고 일했다고? 본인의 에너지를 써서 일한 거죠. 그럼 본인의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곧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곧 온도가 낮아졌죠. 그럼 이게 온도가 안 낮아진 거거든요. 그럼 온도가 낮아지려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더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단열 팽창. 우리 문제에서는 다예요. 근데 구하라는 건 한 2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프 밑에 면적이 뭘 뜻한다? 한 2를 뜻하겠지. W는 P 델타 V니까 맞아. 그래프 밑에 면적은 누가 제일 커? 가. 그 다음에 다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 나, 다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저거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해하길 바래. 9번. 일정량의 이상기체. 자, 어떻게 PV 그래프가 주어졌고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A, B, C, D 이렇게 간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4. 그런데 여기에 압력계는 거기다 뭐라고 써있어?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곱하기 얼마나 써있어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 숫자에다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거를 같이 곱해주라는 얘기라고. 안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프가 너무 덕지덕지 지저분해지니까 숫자는 작게 써놓고 이렇게 뒤로 뺀 거라고. 자, 1번. C에서 기체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B에서의 몇 배인지 구하셔. 와, C하고 B에서 아이고. 자, C점하고 B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운동량. 자, 이걸 하려면 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부 에너지가 뭐랑 비례한다고 했죠?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RT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해요.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실제로 기체 분자의 온도 에너지를 뜻해요. 이상기체라서 반발력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식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배웠잖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럼 이거랑 실제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뭐하고 관계를 찝을 수가 있어? 온도하고 속도하고의 관계를 찝을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갖다 놓고 정리하면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일정하거든요. 그럼 뭐하고 비례한다고?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V제곱이 T에 비례하는 거니까 V는 루트 T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곧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 제곱근에 비례해요. 이건 나중에 화학에서도 배워요. 그레이엄이 확산 속도의 법칙이라 얘기해가지고 분자량이 4배 크면 똑같은 온도에서 아니지 그런 게요. 그런 것들 따진다고 이런 것도 화학에서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운동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식이 뭐예요? P는 MV 맞아요? 그럼 일단 C점하고 B점하고 뭐부터 구하자? 온도부터 구하자. 온도 누가 커요? B가 커요? 온도 C가 커요? 이건 뭐 갖고 구해야 돼? PV는 nRT 가지고 구해야 돼. 얘가 일정하니까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PV 곱한 값에 비례하죠. 그럼 온도는 누가 커요?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죠? 몇 배 커요? 4배 크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T0라고 하면 여기서 온도를 몇 T0? 4T0에 맞아요? 맞아. 그런데 요식 쓰자고. 온도가 4배 크죠? 그럼 속도는 온도 제곱근에 비례해요. 그럼 속도는 누가 커요? C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몇 배 커요? 제곱근에 된다고. 2배 큰 거죠? 그 운동량은 요거잖아요. 기체 질량은 바뀐 게 없으니까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배? 2배. 한 번 숭황 과정에서 한 1 면적이라니까. PV 그래프니까 그래프 밑에 면적이 P 델타 V예요. 그럼 저 면적 구합시다. 면적 구해볼게요. P 얼마야? P 요거 면적 구할 거니까 2 곱하기 2 가로 있다고 이거 10의 5제곱 빼먹으면 안 돼. 10의 5제곱 곱하기 세로 이게 가로구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6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얼마? 600줄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2번 답은 600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10번 일정량의 이상기체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 기체에 대한 설명을 만든 걸 그럽니다. A와 B의 온도는 같다. 이건 뭐 갖고 구한다고? PV는 nRT. 그래서 P와 V 곱한 값이 같으면 온도 같은 거예요. 근데 A의 P와 V 곱한 값하고 B점의 P와 V 곱한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A점과 B점 온도가 같은 게 맞아요. 니은 AB 과정에서 한 1 그래프 밑에 면적이에요. 그래프 밑에 면적 구하면 얼마냐고 삼각형이나 이거는 뭐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B 과정이니까 전체 순환이 아니라 그럼 얼마예요? 이게 100이고 저기 50이니까 150 맞죠? 예, 계산해보면 나와요. 150 디귿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C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같다 그랬는데 B에서 C A하고 B가 온도가 같죠?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온도 변화나 C에서 A로 갈 때 온도 변화는 똑같아요. 곧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C에서 A로 갈 때는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 변화가 있죠. 그럼 당연히 흡수한 열량은 다르죠. 온도 변화가 똑같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았는데 B에서 C만큼이 어떻게 됐다고? 그만큼 또 어떻게 됐다고? 2를 받은 거라고, 그치? 예,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지만 뭐 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흡수한 전량, 방출 전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뒤에 숙제 더 있었죠, 그죠? (140쪽) 4개만 하라 그랬죠. 4개 2, 3, 4, 5번만 하라 그랬죠, 그죠? 네, 질문해 보세요. 답 불러드릴까요? 자, 2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3번의 답은 디귿이고요. 페이지 140쪽이에요. 4번의 1번 답은 한쪽에 있는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양쪽에 골고루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증가. 4번의 1번 답은 0.2, 2번 답은 4,000줄, 3번은 0.5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3번이요? 가볼게요. 3번. 그림 같이 천물이 담긴 열량계에 덤물이 담긴 금속 캔을 넣으면 수조와 금속 캔 속의 물의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며 불의 온도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게 더 차가워지진 않는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을 만든 걸 고려합니다. 수조 속의 물에서 금속 캔 속의 물로 열이 이동한다. 여러분들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만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잃어버린 열량과 흡수한 열량은 같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성립해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무질서도 곧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곧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열이 이동한다. 거꾸로는 갈 수 없다. 이게 또 다른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입니다. 비가역 현상이라 얘기를 했죠. 이런 현상은 또 없어요. 질문 5번 해볼게요. 그림은 327도 고열원에서 5,000줄의 열을 흡수해서 1,000줄의 일을 하고 27도씨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일하는 놈이에요. 자, 보통 표현할 때 고온의 열 원에서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쓸데없이 빠져나간 열량, 한 일, W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쟤네들 사이 양적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요거라고. 당연히 Q1만큼의 열을 줘서 1분은 W만큼의 일을 하고 1분은 쓸데없이 Q2만큼 빠져나갔다. 저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중요한 거 효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열 효율.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항상 받은 것분에 제대로 쓴 것. 얼마만큼 받았어? Q1만큼. 제대로 쓴 건 뭐야? 일한 거야. W야. 요거를 Q1분의 W 대신에 Q1-Q2라고 써도 되죠? 요거를 특별한 경우에만 이상적인 열기관에,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에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요거를 온도로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상적인 열기관에서만.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이상적인 열기관, 오 개훌륭하구만, 효율이 100%. 아니야. 여러분,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높여도 50%가 거의 안 나와요. 열기관은. 자, 1번 볼게요. 효율관에 미는 지금 얼마만큼 열을 받았대요? 5,000. 얼마만큼 일을 했대요? 1,000. 그래서 답은 0.2. 2번. 저 열에서 방출한 열량 Q1이 5,000이야, W가 1,000이야. 그럼 Q2는 당연히 4,000이 되겠죠. 이식 써서 3번.
두 온도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이 가지는 최대 열효율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 갖고 온도 가지고 따져달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온도가 얼마였대요? 327이네요. 여기 온도가 얼마였대요? 27이네요. 자,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327은 얼마라고요? 327은 213 더하면 600이죠? 600 마이너스 27도씨는 300켈빈이네요. 300. 또 얼마? 2분의 1이 나오네요. 맞아? 0.5가 되겠죠. 그래서 125쪽에 5번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을 볼 거고요. 야, 시험 보고 싶까?